그게 음식이니? 그 타버린 듯한 끔찍한 거 저리 치워. 여기 화목했던 한 가족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딸이 무슨 짓을 했길래 부모님은 역정을 내시는 걸까요? 어머니의 사연과 딸의 이야기로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퍼 스미스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 마커스와 딸 루나와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가족의 익숙한 방식들을 사랑해왔죠. 매일 저녁 우리는 아늑한 우리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우리의 저녁 식사는 육즙 가득한 스테이크와 부드러운 파스타로 채워졌죠. 저는 미국적인 생활 방식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죠. 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본 후 반짝이는 눈과 행복한 미소로 집에 돌아와 멀리 떨어진 나라 한국의 음식인 불고기라는 요리에 대해 이야기했죠. 뜨거운 팬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내며 익어가는 소고기를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고기가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소스에 재워져 맛있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경청했지만 어쩐지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왜 루나가 그렇게 낯선 것에 흥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마커스도 그녀의 흥분을 같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루나가 TV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반복하자 마커스는 이건 낯설고 위험해 보여 보기에도 탄 것 같고 먹기에도 안전해 보이지 않아. 라며 말했고 저는 그때 제가 우리 음식과 전통에 대해 쓴 모든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난 오랫동안 미국과 문화에 대해 글을 썼어.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모르겠어. 제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고 저는 소중한 전통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 문화에 대한 사랑과 루나의 호기심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저는 루나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에서 실망을 보았어요.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나 익숙한 것을 믿어왔지만 이제는 미지의 세계에도 아름다움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우리 거실은 어려운 대화를 위한 작은 무대가 되었어요. 저는 변화가 다가올 수도 있음을 알았지만 이때까진 제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질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인 루나 스미스라고 해요. 저는 항상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았어요. 비록 부모님은 제 흥분을 같이 느끼지 않으셨지만요. 불고기에 대해 말씀드린 날 이후로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더 많이 보고 책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불고기가 그릴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사진을 보거나 사람들이 그 달콤하고 짭짤한 맛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제 심장이 조금씩 빨리 뛰었죠. 저는 한국과 그 음식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직접 맛보고 싶었어요. 어느 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한국의 한 조각을 우리 집에 들여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몇몇 전문 매장을 다녀왔어요. TV 프로그램이나 책에서 봤던 재료들을 찾으며 간장, 설탕, 마늘, 참기름, 그리고 신선한 소고기를 구입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불고기 만드는 방법이 설명된 작은 한식 요리책도 빌렸죠. 재료를 가득 들고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설레고 긴장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모두가 말하는 만큼 아름답다는 걸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부엌조리대 위에 모든 재료를 차례로 펼쳤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양념을 섞기 시작했어요. 요리책에 나온 지시사항을 꼼꼼히 따라했죠. 간장과 설탕을 잘 섞어주고 마늘과 참기름도 넣었어요. 그러자 곧 달콤하고 짭짤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코로 맛을 느낄 정도였어요. 저는 눈을 감고 뜨거운 그릴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고기를 상상하며 입안에서 침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호기심을 가지시길 바라며 부엌에 불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부엌에 들어오셔서 양념 냄새를 맡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끔찍한 냄새야? 뭔가 타거나 상한 것 같지 않아? 라고 하셨죠. 그 말씀에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제 설렘이 그분들의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부딪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도 슬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나는 도저히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우리 저녁 식탁에서 즐기는 냄새가 아니야. 미국 음식은 든든하고 단순한데 이런 이상한 혼합물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목에 가시가 걸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 양념이 부모님이 이제까지 경험하신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설명하려 애썼어요. 이 양념은 정성과 전통이 가득 담겨 있어요. 멀리 떨어진 나라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특별한 혼합물이랍니다. 우리 모두 이 맛을 보고 새로운 아름다움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조심스레 말씀드렸죠. 제 말투는 부드러웠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부모님께서 제 감정을 이해해 주시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듣기보단 고개를 저으시기만 했어요. 그분들의 반대가 너무 분명해서 저는 그 넓은 부엌에서 작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창의력과 기쁨의 공간이 될 줄 알았던 부엌은 이제 의견 충돌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소리와 냄새가 제 꿈이 좌절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죠. 저는 불고기 양념을 앞에 두고 마치 제 마음 한 조각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팬 위에서 불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부모님께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얼마나 맛있을지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처받고 좌절했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이렇게 흥미로울 수 있다는 걸 왜 이해하시지 못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다른 문화를 발견하는 경이로움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한국에 대해 더 배우며 낯선 것이 얼마나 멋질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번 불고기를 만들 때는 부모님도 함께 초대할 거예요. 요리 한 걸음 한 걸음에 담긴 정성과 노력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각각의 재료와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었어요. 오랜 역사와 풍부한 전통이 각 맛에 깃들어 있음을 이야기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께서도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 순간 부엌에서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제 열정이 단지 맛 때문만이 아니라 배우고 이해하며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께 인내심과 부드러움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느꼈어요. 비록 첫 반응이 거칠었더라도 언젠가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실 거라 믿었습니다. 언젠가 부모님께서 불고기의 지글지글 소리와 풍부한 향에 저처럼 흥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면 잠에 빠져들었죠. 저는 다음날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깨어났습니다. 전날 밤 다툼의 상처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부모님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로 걸어가면서 제 머릿속에는 온통 불고기와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맴돌았죠. 부모님께서 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을 언제 이해해 주실지 궁금했습니다.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때 친구 제이미가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 좀 속상해 보이네라고 물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부엌에서의 다툼과 부모님께서 제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이미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더군요. 그러더니 네가 새로운 것을 시도한 건 정말 용기 있는 일이야. 우리 부모님도 좀 더 열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어요. 그 따뜻한 말이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어요. 어쩌면 부모님도 언젠가 세상을 다르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한적한 구석에 앉아 전에 빌린 한식 요리책을 꺼내 들었어요. 요리법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모든 단계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불고기의 사진을 보며 그릴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고기를 상상했어요. 책 속에서 달콤하고 짭짤한 향이 풍겨오는 것 같았어요. 만약 제가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면 그 느낌을 부모님과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왔을 때 뭔가 달라진 점을 발견했습니다. 거실에서 어머니가 작은 노트북을 손에 들고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의 눈빛은 부드럽고 슬픔과 사려 깊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 줄기 희망을 느꼈어요. 천천히 다가가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얼굴을 보시고 살짝 미소 지으시며 어젯밤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어. 어쩌면 내가 너무 쉽게 새로운 것을 무시한 건 아닌지 깨달았어. 어머니의 말에 제 심장은 안도와 기대감으로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어머니께서 익숙한 것만 믿어왔던 이유가 안전하고 편안해서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화가 두려워서 새로운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배우는 멋진 기회를 놓쳤던 것 같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기다려온 전환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아버지도 부엌에 함께 계셨는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좀 더 차분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신 듯 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시면서 어젯밤 대화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봤어. 늘 우리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내가 뭔가 특별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걸 느끼게 됐지. 제 귀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마치 아버지의 마음속 문이 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여쭤보니 아버지께선 네가 만든 한국 음식에 대해 나도 궁금해졌어. 네가 왜 그토록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졌거든 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단순한 말 속에 큰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한식 요리책을 펼치고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재료들이 어떻게 섞여 고기에 스며드는지, 그리고 역사와 다른 나라에서의 평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했죠. 저는 쉬운 말과 생생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부모님께서 제가 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처음으로 부모님께서 제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언젠가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숙련된 요리사들이 만든 진짜 불고기를 맛보고 싶다는 꿈을 나누었습니다. 부모님께 저와 함께 그 여행을 떠나실 수 있겠냐고 여쭤보았죠. 그러자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나도 다시 한번 한국 음식을 시도해보고 싶어. 네가 왜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구나. 그러자 어머니도 말씀하셨죠. 나도 한국과 그 전통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 그게 작가로서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아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거렸어요. 이렇게까지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실 줄 몰랐는데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변화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해와 인내로 모든 의심이 녹아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함께 식사를 마치고 식탁을 정리하면서 저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사랑을 가득 느꼈어요. 우리 가족이 새로운 것에 대해 한 걸음 내딛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이후로 우리 집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어머니께서 한국과 그 음식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전에 도서관에서 가져온 한식 요리책도 읽기 시작하셨죠. 어머니께서 책장을 넘기실 때마다 눈에 호기심의 불꽃이 반짝이는 걸 보니 우리 가족이 배우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부모님을 부엌으로 초대했어요. 불고기를 만들기 위한 모든 재료를 조리대 위에 차례로 놓고 하나하나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간장이에요. 짭짤함과 깊은 맛을 더해주죠. 여기 있는 설탕은 약간의 단맛을 줍니다. 마늘과 참기름은 강한 향을 내어 이 요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고기는 이 요리의 심장이에요. 부모님께서 각각의 재료에 담긴 정성과 의미를 이해하시길 바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진지하게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 재료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일상 요리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어요. 아버지도 새로운 시각으로 재료들을 바라보시더군요. 아버지 얼굴에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경의와 기쁨이 묻어 있었죠. 부엌에서 이야기를 나눈 후 우리는 모두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요리책을 꺼내 한 단계씩 레시피를 읽기 시작했어요. 팬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고기의 소리와 양념이 깊게 배어 점점 진한 어두운 색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했죠. 이 레시피가 한국에서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온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어요. 부모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집중해서 들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대화는 자연스럽게 상호소통의 수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린 시절 먹었던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고 아버지께서는 여행 중에 맛본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책과 TV에서 배운 내용을 덧붙여 말씀드렸어요. 우리 문화의 요리와 한국의 새로운 맛들을 서로 비교하며 이야기를 하니 부모님께서 점점 미소 짓고 웃으시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주 후반에 우리는 다시 불고기를 만들어 보기로 결정했어요.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 부엌에서 손을 맞잡았죠. 저는 어머니를 도와 재료를 계량했고 아버지께서는 팬을 달구시는 역할을 맡으셨어요. 우리는 천천히 조심스럽고 신나게 작업을 진행했어요. 소고기가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양념이 끓어오르며 부드럽게 스며드는 모습을 보면서 따뜻하고 매력적인 향기가 온 집안을 감돌기 시작했죠. 제가 첫 입을 맛보자 입안에서 맛이 춤추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고기는 부드럽고 달콤하며 생기가 넘쳤어요. 부모님도 조심스레 한 입씩 드셔보셨죠. 그때 부모님 얼굴에 변화가 스며드는 걸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건 익숙하지 않지만 정말 색다롭게 맛있네. 만드는데 정성이 듬뿍 들어간 게 느껴져. 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께서는 다른 문화의 음식이 이렇게 멋질 줄은 몰랐어. 함께 만들어 보니 더욱 좋네.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날 밤 우리 집이 한층 더 따뜻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것은 단지 음식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경험을 공유하고 마음을 열어가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제 가족이 다른 것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한 것이 자랑스럽고 기뻤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나서 우리는 다음에 무엇을 탐험해 볼지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저는 분주한 한국의 시장을 방문해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상인들의 모습을 상상했고 언젠가는 부모님과 함께 한국을 여행하며 그 전통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는 꿈을 꾸었어요. 저는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우리 가족이 오랫동안 계획해온 날이었거든요. 우리가 한국으로 날아갈 날이었어요. 새로운 경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머릿속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빛이 제 방을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었어요. 이 여행은 제가 책과 TV에서 배운 장소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새롭고 분주해 보였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잡고 짐을 붙이러 갔습니다. 굴러가는 여행 가방 소리와 다양한 언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공기를 채우면서 저는 더욱 가슴이 설렜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건물은 크고 밝은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바닥은 깨끗했고 표지판은 여러 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친절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직원들은 따뜻하게 웃으며 모든 여행객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 이건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정말 다르군. 한국은 조금 더 열악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놀라고 계셨죠. 그 놀람이 제게 더 큰 미소를 선사해 주었어요. 아버지가 이 새로운 곳의 아름다움을 보시길 바랐으니까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높은 빌딩들, 그리고 다채로운 현수막들이 보였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맛있는 음식과 수공예품을 파는 작은 상점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파는 맛있는 간식의 향이 코끝에 스치듯 느껴졌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저는 재빨리 짐을 풀고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마치 거대한 다채로운 지도처럼 펼쳐진 도시의 전경을 볼 수 있었어요. 비록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책에서 보던 것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도시 중심에 있는 분주한 시장을 방문했어요.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작은 점포들이 있는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구운 밤 매콤한 국수, 그리고 달콤한 떡의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상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식을 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장의 활기가 제가 걷는 걸음마다 느껴졌죠. 저는 부모님 손을 꼭 잡고 함께 웃으며 현지인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시장 안에서 우리는 불고기로 유명한 작은 식당에 들렀습니다. 저는 낮은 나무 탁자에 앉아 직원이 제 앞에서 직접 불고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의 소리를 들으며 풍부하고 매력적인 향기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어요. 부모님께서 서로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불고기의 맛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니 상상도 못했어 라고 하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먹던 것보다 더욱 다채로운 맛이야 라고 덧붙이셨어요. 한국의 따스한 정과 음식의 풍미는 제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날 시장에서의 경험은 제게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만난 직원의 미소와 정성 가득한 불고기 요리 과정을 보며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음식 한 접시마다 오랜 전통과 세월의 정이 담겨 있었고, 식당 안 가득 퍼지는 향긋한 양념 냄새는 마치 옛 기억 속의 고향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식당 주인 할머니께서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팔을 툭툭 치시며 이리 와라고 손짓하셨죠. 말은 통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바로 그 의미를 알아듣고 있었죠. 저는 할머니와 함께 주방에 들어가 직접 불고기를 만드는 과정을 보고 배웠습니다. 손맛이 살아있는 할머니의 행동 하나하나에 이상하게 말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함께 웃으며 요리하는 시간 동안 대화는 통하지 않았어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서로를 배려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 만난 여러 이웃과 여행자들과의 대화 속에 저는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달이었으며 한 끼 식사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표현하는 소중한 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의 음식과 문화가 가져다주는 무한한 정과 따스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앞으로의 여정에도 그 기억을 간직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한 주 동안 한국에서 신나는 모험을 즐긴 후 우리 가족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분주한 시장,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진짜 불고기의 따스한 맛이 담긴 추억들을 품고 있었거든요. 우리 여행이 우리 모두를 바꿔놓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가까운 친구들과 이웃들이 모인 거실에 앉아 우리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새롭게 발견한 세상에 대해 모두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앉아 있을 때 어머니는 작은 노트북을 열어보셨어요. 여행 중에 관찰한 많은 것들을 적어두셨더군요. 어머니는 음식이 이야기를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 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한때는 변화가 두려웠지만 이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기쁨과 놀라움을 가져다 준다는 걸 알게 되었어 라고 덧붙이셨어요. 그 말씀들이 제게 큰 행복과 희망을 안겨주었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새로운 문화를 탐험하고 배우자는 약속을 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무르며 세상의 아름다움이 그 다양한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